네, 추가적인 하방의 저지가 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물론 뭐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늘 좀 양호한 또 장 초반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믿어도 되는 걸까? 오후장까지 분위기 유지할 수 있을까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각 어떠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절대 전략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수급과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궁금합니다. 한마디 어떻게 잡아오셨어요? 오늘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박앤세일 계속되는 거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주식 쇼핑 의혹을 다시 한번 되살려주는 또 코멘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 없나요? 전문가님 그러면? 문제는 호재에 따라가신 분들이 문제겠죠.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에. 대신 기다리신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을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 차분히 좀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이 현금을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서 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과 그냥 이슈에 투자갔던 분들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 저는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작년도 8월 달부터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야기해드렸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중국 소비주, 바이오 제약, IT, 반도체 섹터에 이어 뭐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뭐 언택트 게임주 기다려야 될 가격대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싸게 사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리면서, 그리고 그 구간에 도달되는 과정들이 있었죠. 중간에 한번 뭐 기술 반등도 있었고 또 재차 폭락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이슈가 수요일 날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정치적 수급 이슈였잖아요. 요거는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푸틴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간 하단 박스권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 그리고 홈런보다는 좀 안타를 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악재나 폭락이 났을 때는 좀 캐제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90포인트 막 폭락 나오고 네이버 막 30만 원 깨졌을 때 막 캐제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었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이나 CJ 제일장 이런 걸 살 수 있는 자기만의 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는 한 우리나라 시장은 하단 박스는 유지가 되겠다. 그럼 자기만의 어떤 그런 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박인세일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종목을 잘 고르면 되는 거고, 이 종목은 굳이 우리가 뭐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찾을 필요 없어요. 이 시청자분들도 다 알 겁니다. 시장이 좀 불안기일 때 어떤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리먼도 우리가 2008년도에 겪었고 유럽 재정위기도 겪었고, 그리고 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뭐 횡령 사고도 얼마나 많았었고, 그다음에 직원의 어떤 부주의도 많았었고, 납품처에서 탈락된 기업도 얼마나 많았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줬는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굳이 저한테 얘기를 안 들으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우량주 하면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뭐 계양정기부터 시작해서 오태 이런 사건들 계속 터지게 된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좋은 기업을 고르려고 하지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실천을 하고 있는 분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슈나 어떤 이런 공포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좀 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은, 최근 들어서 신용청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청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반대 매매가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신용청산되는 이 금액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박앤세일에 들어간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포지션을 취하려면, 이왕이면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보다는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아야 될 거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정말 메리트가 있으면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오니까, 지금 상에서
정치적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뭐 그것도 좀 참고도 하되 이 수급적으로 저는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용 청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용 청산되는 금액을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1월 28일 이전에 장대음봉 떨어졌잖아요. 이때가 우리나라 역대급 신용물량이 청산됐습니다. 5,100억이 청산됐어요. 5,100억. 그러면 원금 포함하면은 거의 한 1조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전날 하루에. 그리고 그 전날에 이 작은 음봉 있죠. 이때가 신용물량이 얼마 청산되냐면 3,200억이 청산됐습니다. 그럼 원금 포함하면은 5천억, 6천억이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장대음봉 있죠. 이때가 신용물량이 얼마가 청산됐었냐면은 이때가 한 2,700억 정도 청산됐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신용 조금씩 다시 늘어났거든요. 여기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한꺼번에. 3일 동안. 2015에 요 세 개의 이 봉 사이에 1,600억 털리다가 여기 올라왔을 때 3,000억 털리다가 그죠? 그다음에 3,100억 또 털리고. 요 세 개군요. 요 세 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산되는 규모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에서 이 떨어지는 이 기간 자체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뭐 요번에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신용으로 빌린 이 이자율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용 청산되는 속도가 요때 떨어졌던 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요 세 개를 제외하고 여기서 합친 금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청산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재 요인들 있잖아요. 뭐 전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적 둔화 우려 있을 수도 있고 국내외 대외적인 뭐 어떤 개별 이런 게 다 수급을 망가뜨리는 요인이잖아요. 이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정말 종목들이 좀 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 신용 물량 자체가 지금 청산되는 속도를 봤을 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구간에 얼마의 가격에 사면 이 주식을 손절 안 해도 될까? 손절 안 하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기회로 계속 활용할 수 있을까? 신규 공략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어떤 툴이 있어야 되겠죠. 하단 박스권 내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 박스권에 갇혔었을 때 지수는 답답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히려 그 구간에서 종목 내일 더 많이 터졌었어요. 중국 소비주도 뭐 10배짜리 터졌었고 게임주도 막 10배짜리 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뭐 펄스 인클렉트 식물질 한미약품 이것도 대넬리 나왔었고 그래서 이 박스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기업들을 모셔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시장에 주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시장에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단가가 높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하늘에 있으신 분들. 그럼 원인이 뭐냐면 따라간 거예요. 호재에 따라가거나. 단가가 좀 아래에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공포 때 사셨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 위기나 이런 것들 막 90% 폭락 때 사신 분들은 대부분 뭐 단가가 아래에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미 시장이 우리한테 좀 답을 주고 있지 않나. 전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제가 가보면 물가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올해는. 제가 화장품 관련돼서 남들이 거들떠도 안 봤었을 때 이거 중장기적으로 이거 매수다. 3년 내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퍼시픽도 한 평균 한 17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이게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또 올라가면 이 목표치 상향하는데 또 나올 겁니다. 이미 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제 113만 원 이후 목표치 하향하면서 실험자를 제가 95만 원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건 그냥 꼬리로 봐야 된다. 그죠? 돈 벌고 있으면 회복된다 이거예요.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래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음식료 관련되어서 CJ 제일제당, 뭐 이런 업체들, CJ 기업,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나 음료 관련된 업체들은 이번 구간 대안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식들 가운데서 배터리 51만 원에서 53만 원 기다렸다고 하자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삼성 SDI 좀 더 빠지면 50만 원대 초반대인데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75만 원대 안 샀으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 이번에 가격 많이 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15, 16만 원대에서 따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것도 한 11만 원 깨질 때 차라리 사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SKC도 여러분들 왔지 않습니까? 13만 원 깨졌다가.
이런 분들은 폭락이 나오는 구간 동안 진정없이 기다렸던 분들은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미리 빠졌던 애들이 이제 네이버, 뭐 언택트 이런 거잖아요. 네이버 30만 원 깨지면서 반등 나온 거는 그냥 플랫폼 관련된 주식들은 악재가 나와도 이제 사야 된다. 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나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움직임이 다 같이 가지는 않고 주도하지는 않는데 투자 메리트까지는 왔어요. 비중 컨트롤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에서 이 셀티리온이 분식회계 관련된 요 결론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 73만 원에서 74만 원 정도 좀 방어는 좀 되고 있는데 같이 주도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주식들도 중요하지만 이 대형급들을 먼저 건드려야 됩니다. 한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티런을 얘들 동조할 수 있는 장대 항목이 나와야 돼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든 신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야기해드리지만 이번 구간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이 꺾였을 때마다 버텨주는 역할을 계속 한다면 올해는 시장이 뭐 투자하라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박스권의 하단권 의미를 만드는 거니까 싸게 샀던 거는 조금 반등 나오면은 좀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기업들 가운데에서 그 투자 본질이 살아있느냐 이걸 차라리 더 집중하세요. 전쟁은 우리가 푸틴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안 내면 이번 시장은 투자하기 아니라 그냥 박스권 하단 여기서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이 게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연세 잘 활용할 수 있는 팁 들어봤습니다. 정말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